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측 모두 다 공천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전국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하위 20%를 통보를 했습니다. 의정활동평가. 이 하위 20% 31명이 통보가 되는데 이제 어제 상당 부분 통보가 됐고 아직 채통보가 다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31명이다 라는 것이고요. 대부분이 비명계 의원들이다. 비명 반명계 의원들이다. 그 중에 친명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 안민석도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20%에 포함이 되면 이게 컷오프냐? 바로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위 10%에 포함이 되면 경선을 하더라도 30% 감점이고 하위 20%에 포함이 되면 20% 감점한다. 뭐 이런 식인데 경선이 없게 되면 컷오프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략공천 지역이라든지 단수 추천 지역 이렇게 되면 이제 컷오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인데 거의 뭐 경선을 해도 불리하다,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의정활동 하위 20% 이제 그 중에 대부분이 비명 반명계 의원들이다. 이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다가 이재명이 2개 정도의 비선회의를 통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이 현역 의원들을 빼낸 이 여론조사를 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모두 공천하는 이 작업을 했다. 비선을 통해서 공천 작업을 진행을 했다. 이재명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 공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론에 흘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재명 측근들이 흘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내용이 모두 공개가 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지금 의혹을 제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상세한 내용이 흘러나오지는 못한다. 이게 언제나 공천 과정에서는 이게 경쟁이 되고 상대편을 공격할 목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비선 그룹들이 모두 공개가 되고 여기에서 여론조사까지 실시를 했다.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까지를 실시를 했다라는 까지 드러나면서 이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는 사람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입니다. 하위 20% 통보를 받았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을 했다. 탈당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학진, 이재명이 직접 전화를 해서 이 컷오프가 된 문학진도 계속해서 이재명 비선 사당화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동작을의 이수진입니다. 이수진도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반발에 나섰습니다. 이재명으로는 총선을 치를 수가 없다. 이선 퇴진하라. 자신의 등에 칼을 꽂았다. 배신을 당했다. 뒤통수를 맞았다. 뭐 거친 이야기들이 그대로 다 나왔습니다. 이수진 동작을은 이게 나경원 지역구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는 추미애를 투입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수진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 하위 20% 통보가 계속되고 컷오프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사람들 또 탈당이 잇따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어제부터 국회가 열렸습니다. 아마 이번 국회로는 마지막 국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 임시회가 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선거법 개정입니다. 선거법 개정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이냐. 선거구 획정도 해야 하고 그 다음 준연동형도 확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그 쌍특검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서 이 쌍특검법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하느냐 재의결을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민주당이 당장 처리하지는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언제 이걸 들고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이죠. 지금 이재명 부부에 대한 수사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총선 전에는 지금 이제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총선 전에는 불가능하다. 총선 이후로 넘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부부, 이재명에 대한 지금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비리입니다. 또 하나는 대북 송금입니다. 먼저 법인카드 비리 부분입니다. 이게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 이건 김혜경까지 기소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비리입니다.
150건에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과일을 사고 화장품을 사고 뭐 음식을 샀다, 각종 초밥 이런 것들을 샀다라는 겁니다. 이 규모는 아마 좀 더 늘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경기도의 예산 목적과는 달리 이 법인카드가 사용이 됐다, 유용이 됐다라는 부분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인데 이게 너무 질질 끌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 부부를 소환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늦어지고 있다. 지금 검찰에서는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소환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총선 전에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북 송금은 이제 수사할 게 모두 다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 이재명을 소환하지도 않고 있다. 기소 여부도 결정하지 않고 있다. 대북 송금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인데도 검찰이 결정을 하지 못하면서 이번 달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다음 달이 되면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이 되고 총선 이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낙연과 이준석의 갈등입니다. 잠시 뒤에 11시에 이낙연이 입장을 밝힌다라고 합니다. 이낙연이 갈라설 것이냐 이준석과 아니면 계속 같이 갈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합당 절차를 밟은 게 아니니까 갈랐으면 그대로 따로따로 가면 됩니다. 이낙연과 이준석이 설 연휴를 앞두고 합당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제 이걸 파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게 주도권 다툼이다.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뭐 이런 것인데 누구 책임이냐? 정확하게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이준석이 또 분탕질을 한 겁니다. 이준석이 책임이 있다. 이 갈등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낙연과 이준석이 합의를 한 것, 누가 파기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합의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적인 대표는 이준석이 한다. 대신에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이 맡는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갈등을 빚다가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서 다수결로 이 선거 관리 업무도 자기가 정권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이걸 완전히 무산시켜버린 겁니다. 이준석이 약속을 어긴 것이죠. 이준석이 이 합의안을 파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측은 참을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약속을 파기한 것은 이준석이니까 뭐 우리는 갈라쓸 수밖에 없다. 지금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서로의 계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6억 6천만 원 이 국회의원 5명을 맞춰가지고 국고보조금 6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돈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어제 이낙연 측에서 이 6억 6천만 원 만약 갈라서게 되면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준석도 반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갈라서게 되면 6억 6천만 원은 국고로 반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지킬 것인지도 두고 봐야 되고요. 지금 이 이낙연 이준석의 공동신당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총선이 좀 의미 있는 3자 구도가 되느냐 아니면 이낙연 이준석 이 신당들이 그냥 비례정당 정도에 그치느냐 비례대표 후보를 좀 내는 정도에 그치느냐 아니면 지역구에서 좀 힘을 발휘하느냐 지역구 경쟁에서 3자 구도가 되느냐 이것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낙연 이준석 둘을 놓고 봤을 때 지역구에서 지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이낙연이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나가서 합류를 해줘야 합니다. 뭐 전 의원이든 현역 의원이든 좀 의미 있는 지역구마다 이 나올 수 있는 후보들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규모 탈당이 있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컷오프가 있게 되면 지금 반발하는 것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영남권에서 주로 컷오프가 있게 되는데 지금 영남권의 분위기는 뭐 많이 수습이 될 겁니다. 반발을 해도. 그렇지만 나가더라도 만약 탈당을 하더라도 무소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또 합류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연쇄 탈당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낙연 신당이 지역구에서는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겁니다. 이낙연과 이준석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합당을 선언을 한 것은 서로가 계산을 한 것이 있죠. 이낙연은 이준석에게 당명도 주고 이 법정 대표를 줘도 결국은 이 실질적으로 이 신당은 모두 자기 당이 된다. 민주당에서 대거 탈당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 당이 된다.
이준석을 덜러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계산을 한 것이고요. 이준석은 자기가 지금 실체가 없으니까 지역구 경쟁에서 내놓을 후보도 없는 겁니다. 또 영남권에서 이준석을 완전히 외면을 하니까 이준석이 갈 데가 없다. 이낙연이라도 손을 잡아야 한다. 이래서 두 사람이 잡은 것인데 지금 계산이 틀어지고 있는 것은 이준석부터 틀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낙연과 손잡고 가고 있다가 일부 청년층의 그 지지층 그것마저 모두 날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낙연과 손을 잡고 이준석이 자기 지지층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이런 무리한 일을 했다. 어제 이낙연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을 준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파기해버린 겁니다. 이준석이 다수결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낙연도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인데 이준석은 뭐 정 안 되면 이 일부 청년층을 끌어안고 비례대표 정당 정도로도 가겠다. 뭐 이걸 각오한 겁니다. 이낙연은 지금 이준석과 분리를 해도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면 지역구에서도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서로 이런 계산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나은 것은 이낙연, 이준석이 계속 손을 잡고 공동신당으로 가는 것이 이 3당에서의 제3당 뭐 위력 부분이나 지역구에서도 그래도 좀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낙연, 이준석이 이렇게 약속을 파기하고 또 분탕질을 해도 이낙연은 이준석을 끝까지 안고 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이낙연에게 이렇게 업혀가면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약속을 파기하고 분탕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계산이 맞아떨어질 것이냐. 잠시 뒤에 11시에 이낙연이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갈라서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